안녕하세요. 결혼의맛TV의 미세스 여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남자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결혼하면 안 되는 여자도 한번 올려달라는 구독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뻔히 아는 멀리 해야 하는 유형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를테면 거짓말, 낭비벽, 도박, 바람기 있는 여자들은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7가지 유형의 여자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야 하는 7여자 가볼게요. 첫 번째, 몸이 무거운 여자. 남자는 자고로 이러이러해야 하고 여자는 자고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식의 꼰대식 발언을 사실 저도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남자는 남자대로 역할을 다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여자로서의 품성을 지니고 성향과 행동이 똑부러져야 하는데요. 특히 여성의 성향과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결혼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자녀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는 주 양육자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기 때문인데요. 딸을 알아보려면 그 친정엄마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여성의 역할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 사회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몸이 무겁고 게으른 여자들은 결혼하면 집안 정리가요, 야무지게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언젠가 한번 제가 집을 보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집안 살림이 깔끔치가 못하더라고요. 완전 개판 5분 전. 정리가 안 돼서 방마다 물건이 널브러져 있거나 쌓여 있고요. 애기 방에 구겨진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몸집이 조금 뚱뚱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았지만 뚱뚱한 사람들은 게으르다 라는 편견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런 몸집을 가진 여성이 집안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반전 매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혹시나가 역시라고 뚱뚱한 사람은 이렇다 라고 생각하게끔 한 그 애기 엄마가 조금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개그우먼 이국주 씨라고 아시죠? 몸무게가 제법 많이 나가겠죠, 그분도. 근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니까요, 항상 집안 정리도 말끔하게 돼 있고 음식도 재료를 다 사다가 야무지게 해먹고 또 항상 화장도 예쁘게 뽀샤시하게 하고 있는 그분이요. 저는 반전 매력이 있어서 신선해서 좋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사람, 또 야무진 여자,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서 저뿐만이 아니라 보는 시청자들이 다 흐뭇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혼 전에는 그 사람이 가정에서 깔끔한지 어떤지 밖에서의 모습만 보니까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팁 하나를 드릴게요. 그럴 때는 그녀의 핸드백, 가방 속 안을 슬쩍 들여다보세요. 평소에 주변 정리가 되어 있는 여자들은요, 가방이나 지갑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답니다. 화장품은 화장품 파우치 안에, 돈은 지갑 속에 가지런히, 어떤 분들은 깔끔하신 분들은요, 돈도 1,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그것도 다 같은 방향으로, 그 외 얼굴 있잖아요. 뭐 신사임당이라든지 세종대왕 그 얼굴이 뭐 밑으로 가게끔 아니면 위로 가게끔 항상 정리를 해서 놓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반면에 그렇지 않은 가방은 어떻게 보이느냐? 카드 영수증이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고요. 구겨진 돈이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온다던가, 화장품도 그때그때 쑤셔 넣어서 립스틱 하나를 찾으려고 해도 여기저기 막 찾거나, 아니면 분실을 했는데도 분실 여부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결혼 전이라면 그녀의 핸드백을 한번 불시에 검사해 보세요. 두 번째, 남자를 우습게 아는 여자.
글쎄요, 이게 상당히 발언하기 조금 조심스럽긴 하는데요. 다른 여성분들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남자 사람이라는 생명체는 식물이 햇빛을 받아야 광합성을 하듯이 남자들도 그 생명력을 활발하게 뿜으면서 살 수 있으려면 식물의 그 햇빛 같은 그 원동력은 아마도 내 여자의 인정과 존경인 것 같아요. 숫사자의 위용을 한번 보세요. 무리를 거느리는 위풍당당함이 있잖아요. 결국 인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밖에서 윗사람한테 또 아랫사람한테 치이고 총성만 없다 뿐이지 우리 남편들도 매일같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전쟁터에서 싸운다는 거죠. 사자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밖에서 다른 숫사자의 도전을 받아서 밖에서는 박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치만 일단 무리 안에 들어서면 위풍당당하게 모든 암사자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얻게 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밖에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지치고 위로가 필요한 그런 남자들이 가정 안에서만큼은 가장으로서 남자로서의 대우를 받을 때 부부간의 금술은 더 좋아지고 더 사랑이 두터워져서 결혼 생활이 원만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요. 그 외에 해외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로 한인교회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하고 교류하게 되잖아요. 그런 이유로 저도 어느 교회에 등록을 해서 나가게 됐었는데요. 거기에 30대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결혼한 지 한 6, 7년 넘었다는데 아이는 아직 없더라고요. 그 아내가 남편한테 했다는 그런 말을 제가 삼자를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요. 정말 제가 깜놀했죠. 툭 하면 그 남편한테 쥐뿔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친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싸울 때도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농담 삼아서 평소에도 그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성격이 좀 되게 강해서 남편을 무시하고 싸울 때는 온갖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놔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남편한테 쥐뿔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쥐가 뿔이 있어요? 없죠? 없어서 그런 말이 나왔나? 이런 여자들은 결혼 전에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요?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성향은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직접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이런 말들은 자주 할 수 있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든지 그건 네가 몰라서 하는 말이야. 라든지 그런 식의 발언을 습관적으로 하는 여자는 남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매우 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자와 결혼하면 100% 후회하겠죠. 캐나다의 그 부부 어떻게 됐냐고요? 이혼했죠. 어느 날 남편이 가출을 해요. 그래서 본가로 들어가고요. 본가에 있다가 이혼 서류 접수해서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편은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요. 좋은 참한 여자 만나서 다시 결혼해서 잘 산다는데요. 그 아내 되는 여자분은 미련으로 재회하길 바라면서 계속 연락했지만 끝끝내 남편이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말, 있을 때 좀 잘하지. 세 번째, 술 좋아하는 여자. 상황에 따라서 한 번씩 분위기에 맞춰서 음주하는 걸, 술을 즐기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도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요. 한 번씩 남편이랑 마시는데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주량이 조금 늘었는데요. 남편이랑 같이 마신다든지 아니면 어쩌다가 한 번씩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뜨문뜨문 마시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술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술자리를 막 찾아다니면서 즐기시는 여자분들이 더러 있죠. 알코올 중독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술을 좋아해서 많이 마시게 되는 경우 꼭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예전에 제 직장에서 음주 가무를 그렇게 즐기는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요. 술을 마시면 꼭
피까지 남아가지고 이 친구는 꼭 그렇게 독주를 좋아해요. 위스키 같은 거. 보통 1차가 끝나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귀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데요. 이 친구는 꼭 그렇게 2차, 3차까지 가가지고 자기가 킵해놓은 위스키, 잭, 다니, 땡 이런 위스키 있죠. 그거를 언더락잔에 콜라와 섞어서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걸 혼자 반병, 한 병을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냥 완전 꽐라가 돼가지고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차를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배도 겨울철에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는 다리 깁스해가지고 다니고, 얼마 전에 만났던 지인한테 전해들은 얘긴데요. 이제는 하도 독주를 마셔가지고 잇몸까지 약해져서 그 외 잇몸약 있잖아요. TV 광고하는 거 인사땡 그 약 있죠. 그 약을 식전에 꼭 복용을 하고 밥을 먹어야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가 흔들린다나 뭐라나. 그런데요, 그렇게 다치고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자주 마시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남자 관계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술을 좋아하는 정도가 상식선을 벗어난다면 그런 여자도 반드시 걸러야 할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인터넷 쇼핑, 특히 홈쇼핑 중독녀. 요즘에는 도서관도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행하는 그런 시대더라고요. 웬만한 건 다 스마트 스토어나 홈쇼핑 같은 데서 구매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도 홈쇼핑 이용해 봤어요. 얼마 전에는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하나 구매해서 남편하고 나눠서 같이 먹기도 하고 있는데요. 또 그 전에는 옷도 한번 사봤어요. 2번인가 샀었는데 이게 홈쇼핑이라는 게요. 쇼호스트들이 워낙 어필을 하다 보니까 막 사야 될 것 같고 지금 안 사면 막 놓칠 것 같고 이런 초조감이 들게 하잖아요. 사실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근데요, 이 홈쇼핑이라는 게 한 번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한 번 사면 또 사고 싶고 그런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3번 사고 그다음부터는 안 사는데요. 이게 여자들은요, 세상 어느 여자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요, 예전에는 그 미국, 뉴질랜드, 호주, 남아공, 캐나다 이런 영어권 국가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들을 초빙해서 국내에 있는 기업체나 또 외국어 학원에 수급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리크루터, 원어민 발음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그 일을 몇 년 했었는데요. 리크루터의 업무라는 거는 원어민 선생을 섭외해서 모든 일련의 비자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공항에서 그 사람들을 픽업해서 안전하게 에스코트해서 학원까지 데려다 주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리크루터의 업무예요. 어느 날 어느 미국인 쌤을 태워서 제가 운전하고 그 학원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늦은 밤이라 서로 뻘쭘하잖아요. 할 얘기도 별로 없고 한 2-3시간 그래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쇼핑 얘기가 나왔는데요. 쇼핑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미국인 쌤이 자기 엄마가 홈쇼핑 중독이라고, 그래서 거실에 홈쇼핑으로 온 택배 상자가 완전히 쌓여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같이 시켜대는 바람에 아버지랑 맨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싸운다고. 아, 이게 한국 여자든 미국 여자들은 쇼핑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결혼 후에 이런 반복되는 말싸움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쇼핑 중독녀도 멀리 하셔야 되겠죠. 참고로 이건 별책부로 미리 보기인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을 한다거나 티셔츠 하나에 100만원, 150만원짜리, 또 무슨 백, 무슨 가방, 이런 차 한 대 값 가방에 목숨 거는 여자들도 거르셔야 되겠죠. 제가 보니까요, 명품 가방은 좋은 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유사시 팔아서 현금화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바람. 자, 이제는 우리가 일단 헤어져야 할 시간. To be continued. 다음 편에 계속.
왜? 너무 기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 완전 공짜인 거 아시죠? 돈이 안 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